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증시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 특징을 좀 보게 되면요, 주가 지수는 뭐 그렇게 큰 뭐 동요는 없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하락세는 하락세였죠. 그런데 이 소형업종과 가치주들이 크게 하락했던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제법 큰 낙폭을 보여주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자, 그 흐름을 보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소형업종 지수나 가치 투자 종목들 같은 경우 이번 달에 4월, 5월 달에 벌어놓은 수익을 다 까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월 달에만 해도 한 7% 이상 하락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소형업종 지수가 글을 쓸 때만 해도 한 7%였는데 한 8% 넘어가는 월간 하락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고 뭐고 다 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이번 달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말 많이 포기합니다. 몸속에서 분노, 그리고 흥분,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말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 심리를 다독여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프렌치 교수의 연구 데이터를 참고해서 오늘 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프렌치 교수, 왠지 투자 관련한 서적을 많이 보신 분은 왠지 익숙한 그러한 이름이죠. 프렌치, 프랑스어, 이 뜻은 아닙니다. 교수 이름이 프렌치입니다. 자, 현대투자론의 대가인 유진 파마와 함께 프렌치 교수가 1993년에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습니다. 파마 프렌치의 팩터 모형,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시장 팩터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논문인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포트폴리오가 더 큰 수익을 냈다. 그리고 사이즈, 소형주가 더 큰 수익을 냈다라는 리포트를 1993년에 냈고, 그 후에도 그 수익률의 퍼포먼스가 계속 유의미한 성과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요, 어떤 투자 전략이 오픈되면 그 전략이 사양화 혹은 그 전략이 효용을 내지 못해야 되는데, 그 리포트가 나오고도 계속 소형주 효과, 그리고 가치주 효과가 계속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을 쓴 프렌치 교수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정말 많은 논문, 좋은 자료들이 있고, 특히나 프렌치 교수가 유진 파마 같이 연구할 때 3팩터 모형으로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연구를 해서 뭐 모멘텀 팩터 등도 추가해서 5팩터 모형 뿐만 아니라 그걸 엔드 논리로 결합을 해가지고요, 요소들끼리 더 다양하게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증시만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요, 뭐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뭐 북아메리카, 그리고 극동, 그러니까 이스트 패시픽, 그러니까 극동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일본, 그리고 중국, 대만, 요런 지역 얘기하죠. 그 지역, 거기서 일본만 뺀 경우, 그렇게 이제 글로벌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정기적으로 프렌치 교수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들을 통해서요, 어젯밤에 뚝딱뚝딱 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죠. 자,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 저평가 포트 소형주 효과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많이
예, 보았습니다. 파마 프렌치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도 많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하게 나타나느냐,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어땠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참고하기도 했었어요. 성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실제 어떤지, 자, 그 프렌치 교수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소형주 그리고 하이 BM,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 PBR 개념입니다. 요 포트폴리오가 엔드 논리로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 어땠는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유럽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봤고요. 일본 증시도 같이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증시 토크에는 적지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본 자료는 차후에 한번 쓸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1990년 초반부터 해서 2017년까지 성과를 보게 되면요, 괄목할 만한 그런 높은 성과를 소형주 그리고 저 PBR 종목 이렇게 두 개 엔드 조건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화면상에 빨간색 수익률 곡선이 스몰 하이 BM 그 수익률 곡선 추이인데요. 자, 밑에 이제 파란색 유로스탁 지수의 수익률 추이랑 비교를 하면요, 정말 괄목할 만한 정도의 엄청난 수익률 격차를 만들었죠. 그만큼 가치주, 소형주 효과는 유럽 증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결과만 보게 되면, 자, 2017년까지 누적 4270% 연환산 15%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만 보면 역시 가치 투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월 단위 성과를 뜯어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시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달 단위로 보면 생각보다 깊은 낙폭이 발생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간과되다 보니, 자, 6월 소형주 약세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뒤흔드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월 단위로 월 단위 수익률을 쭉 이제 펼쳐서 수익률에 따른 구간을 정하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제 199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328개월 동안 월 단위 수익률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유럽 증시가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보게 되면 전체 62%에 이르는 204개월,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간 수익률이 월 단위로 플러스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96개 개월에서는 한 마이너스 5% 정도의 소폭의 월간 하락이었으니 큰 부담은 없죠.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입니다. 그 케이스를 봤더니요, 28개입니다. 28개면 328개 개월수 중에 거의 한 8.5% 수준에 이릅니다. 8.5%면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꼴로 꼭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찾아오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가치주와 가치 투자를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깊은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이 왕왕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기간 중에 투자자들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투자자들은 분노에 가까운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가슴에서 계속 뭐가 막 확확 오릅니다. 어떻게 월 단위로 이런 실망스러운 성과가 나올 수 있나,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세워두었던 투자 원칙을 휴지 조각 버리듯이 쉽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내일부터 이거 안 써. 가치 투자도 다 똑같아. 이런 심리 상태에 빠져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지난주 소형주와 가치주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마 그런 심리 상태를 경험하신 분들 은근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큰 하락이 있더라도 소형주 효과, 가치주 효과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는 실망스러운 성과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쭉쭉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그 안에서 가치주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요.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평온한 증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가치주 포트폴리오들 중에 보게 되면요. 특정 시기에는 한 달에 11%가 넘어가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2년 정도에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포트폴리오가 이거는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런 하락률이 나오나 실망이야 하면서 포기를 했다 한다면요. 200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가치주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 심리상 10%, 한 달에 10%를 넘어가거나 5%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불안 심리와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특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 투자 원칙을 강하게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 때 힘들더라도 원칙을 꼭 지켜가야 될 필요. 앞서서 유럽 증시 상황에서 파마의 프렌치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비, 그 흔들리는 시기 때 원칙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 요거는요 주식 투자 지식 수준을 떠나서 고수와 하수의 명백한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했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IQ는 그냥 숫자 세는 정도면은 오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투자 결과는 본인의 어떤 IQ나 지식보다도 투자 원칙을 지키는 무거운 엉덩이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자리를 무겁게 지키는 그러한 성격이 투자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 힘내시기 바라면서요. 자, 이번 주 증시 토크 5일간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